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국민의당 소식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국민의당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전당원 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서 역사적인 투표가 될 것이다. 찬성표를 던져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이번 전당원 투표에 자신의 대표직까지 걸었습니다. 물론 통합에 반대하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세력에서도 이번 투표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산의 민생, 변화, 미래를 담기 위해서 여기 계신 의원 한 분 한 분 정말 최선 다하셨습니다. 당장의 국민의당 위원장도 승리를 위해서 매진해야 영혼과 양심과 너 내가 맞아서 당하니? 국민의당 당대표 직위와 권한을 모두 걸고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한 전 당원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의총 소집해놓고 기자회견은 행태가 뭐예요, 이게? 어디서 배운 정치야? 아니, 의원총회 장에조차 나와서 설명을 못하는 대표라면 기본적으로 대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비겁한 경우가 어디가 있어, 이거. 와요, 그거. 정혜 의원님, 말씀 좀 하겠습니다. 똑바로 해! 송기석 의원님 좀 조용하시죠. 아, 끌고라도 와야지! 역사적 기록이 될 이번 투표에 당원 동지들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저는 당밖에 불순한 통합 반대 음모가 있다면 단호하게 맞서 싸울 것입니다. 과연 안철수 대표는 재신임에 성공하고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성사시킬 수 있을까요? 이상일 전 국회의원, 윤태권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SBS 보도국 정치부의 최재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최재영 기자, 네. 국민의당 전당원 투표가 오늘 하루 실시되는 겁니까? 며칠 동안 실시되는 겁니까? 네, 총 나흘간. 나흘이요? 네, 그러니까 30일까지죠. 그러니까 이제 이틀씩 나눠서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에는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이 K보팅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 투표를 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당원만 하는 건가요? 그것도? 당원만 할 수 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원들이 온라인 시스템에 본인이 접속을 해서 이제 투표를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틀 동안 이 투표를 진행하지 않은 당원들도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당원들에게는 나머지 이틀 동안에는 전화로 투표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LS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온라인 투표와는 다르게 이제 당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하는 겁니다. 전화를 해서 이제 이 안철수 대표의 재신임과 이제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런 의견을 묻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궁금한 게 언제쯤 발표가 나오느냐일 텐데요. 올해 마지막 날입니다. 31일입니다. 31일 날 이제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31일 날 오전 9시 정도에 아마 국민의당에는 이제 그 투표 결과가 모이게 됩니다. 예. 모이게 되면은 분석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1시간 정도면은 이제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면 10시, 늦어도 오전 중에는 투표 결과가 국민들에게 공표가 될 그럴 예정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 올해 마지막 날 국민의당 전당원 투표 결과가 발표가 된다.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 운명도 그때쯤은 결정될 것 같은데. 네. 윤태권 실장은 어떠세요? 먼저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 승부수가 통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찬반 투표의 성격이지 않습니까? 이런 투표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찬성표가 높게 나오는 편입니다. 반대를 하는 분들은 굳이 반대를 하지 않고 뭐 기권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근데 문제는 이제 반대파에서 오늘 이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기각됐지 않습니까? 투표가 진행이 돼 있죠. 여기 이제 한 가지 쟁점이 투표율이 뭐 33%가 아니면 무효다, 유효다. 찬성파에서는 그런 거 없다, 유효하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투표율이 아주 낮을 경우에는 타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뭐 예컨대 7%, 8% 투표율이 이렇게 나와버리면 타격을 받고 어느 정도 수준은 나와줘야지
이게 좀 힘을 받을 텐데 그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게 어느 정도일지는 애매하죠. 안철수 대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33%론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내가 당대표 될 때 투표율이 24%였고 박지원 전 대표가 대표될 때 20%였다. 그게 유효하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거기서 맞춰본다면은 한 그 정도 수준, 뭐 10% 후반 내지 20%를 넘어가야지 이게 힘이 붙을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통합 반대파에서 주장하는 33%그 정도 나온다고 한다면 상당히 그럼 또 강한 힘을 그건 받을 수 뭐, 있다 예, 오히려. 예. 이상일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번 투표가 말이죠. 이름이 찬반 투표라는 이야기도 있고 동시에 재신임 투표라고도 해요. 성격은 일단 찬반 투표가 더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내세운 건 사실상 통합에 대한 찬반을 묻는 건데 그 형식은 또 재신임과 결부를 시켜놨기 때문에 재신임 투표이기도 한데요. 중요한 것은 역시 투표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투표한 분들의 뚜껑을 열어보면 결국은 찬성이 많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반대하는 분들은 투표 보이콧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투표율이 얼마나 나오느냐. 정말 지난 8월에 전당대회 때 안철수 대표가 대표로 선출될 때 24.3%. 그거를 그 정도 선은 나와줘야 안 대표도 통합으로 계속 밀고 갈 추진력이 생길 텐데 투표율이 그거에 많이 못 미친다면 이 통합의 정당성은 상당히 훼손될 것 같아요. 그런데 법원이 오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그 3분의 1 요건도 사실상 사라진 겁니다. 가처분 신청을 낸 통합 반대파는 3분의 1에 미달하면 개표와 공표를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까지 가처분 신청에 넣었는데 이게 기각이 됐기 때문에 3분의 1에 미달하더라도 투표의 유효성은 인정이 되는데 투표율이 20%에 못 미칠 경우는 안철수 대표가 이 모든 당원의 뜻이라고 밀어붙이기는 좀 어려운데 12시 현재 지금 K보팅으로 중앙선관위 온라인 투표로 7.6%의 투표율을 보였기 때문에 제법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투표 통합을 찬성하는 쪽에서 적극적으로 일단 투표를 하기 때문인데 앞으로 시간이 나올 동안 진행되면서 투표를 어느 정도 올리냐에 이 상당히 안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결부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일단 이 투표를 거부해야 한다. 그래서 투표를 무산시켜야 한다. 뭐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기자회견을 하고 투표에 반대하는 이유도 밝혔는데요. 장정숙 국민의당 의원,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이 했던 이야기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기자회견 하는 동안에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대표급 정치인들이 옆에서 나란히 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나쁜 투표는 중단해야 한다. 이런 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보수 적폐야 나쁜 투표 거부하자. 거부하자. 나쁜 투표를 거부해서 국민의당을 지키고 보수 적폐 야합 분쇄하자. 우리는 당을 보수 적폐로 끌고 가려는 안철수 대표를 규탄한다. 국민의당을 사당화한 안철수 대표는 대표로서도 당원으로서도 자격을 잃었다. 우리는 안철수 대표가 위법, 불법적으로 추진하는 전당원 투표를 거부한다. 통합 자체를 반대를 합니다. 학생이 점수가 안 나오면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을 끌어올릴 생각을 해야지 점수가 안 나온다고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겠다. 이런 발상이나 똑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안이하고 좀 한심한 생각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나쁜 투표 거부하자. 나쁜 투표. 저희 나쁜이라는 말 들으면은 떠올리는 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아닙니까? 네, 예전에 그렇습니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그때 대연정 이야기했을 때 참 나쁜 대통령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국민의당의 통합 반대 측 정치인들이 저 나쁜 투표라고 또 네이밍을 규정을 그렇게 했네요. 그게 오세훈 전 시장 때 그걸 차용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무상급식 찬반 투표를 그 무상급식 추진 측이 아니라 오세훈 시장 측에서 걸었지 않습니까? 자기 재심임을. 그때 이제 무상급식 찬성하는 쪽에서는 우리 투표 참여해가지고 반대하자가 아니라
나쁜 투표로 해서 보이콧을 했거든요. 그래서 투표율 자체를 떨어뜨려가지고 이제 오신영이 사퇴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모습을 이제 떠올리게 하고 그때 이미지를 이제 차용해서 이제 안철수 대표를 이제 공격하기 위한 거겠죠. 예. 이상희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통합 반대하는 분들의 저런 네이밍은 이해는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분들의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대안은 없는 것 같아요. 반대만 하는데 그러면 국민의당이 앞으로 어떻게 활로를 개척하는가에 대한 자기만의 어떤 대안 제시는 없고 이거 하지 말자라고만 하니까 그다지 설득력은 좀 없어 보이는 측면이 있다. 안철수 대표는 뭐 자기의 생각과 비전은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나쁜 투표 프레임이 어느 정도 먹힐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절반 정도의 의원이 지금 전당대회 이 투표는 해서는 안 된다. 전당원 투표해서는 안 된다에 서명을 했고, 하지만 또 절반 정도의 의원은 일단 당원의 의견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쪽이어서 결국은 투표율이 만약에 24%를 좀 넘어가거나 뭐 나아가서 3분의 1을 넘는다면 결과는 사실은 찬성이 많이 나올 테니까 안철수 대표는 굉장히 거기서 추진력을 얻게 되는데 20% 미만으로 떨어진다면 저분들의 목소리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저 투표 결과를 가지고 전당대회를 해서 결국은 이 통합 문제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안 대표가 20% 미만의 투표율을 가지고 저 전당대회로 갈 경우에는 또 진통이 상당히 예상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난 8월에 K보팅으로는 18% 정도 투표율이 있었고요. ARS의 경우는 전화를 안 받는 분들이 많아서 한 7% 정도의 투표율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때가 안철수 대표가 대선 이후에 대표직에 복귀하는 그때 투표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기자들은 안철수 대표의 저 승부수에 대해서 뭐 성공할 거라고들 이야기합니까?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말이죠. 네, 일단은 이제 국민의당 자체가 이제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당이라는 좀 특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역사가 오래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오랜 전통을 가지고 오랫동안 뭐 당원들이 이렇게 그 당을 보고 왔다기보다는 안철수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흔히 말해서 안철수 지지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당원 투표를 하게 되면은 분명히 뭐 찬성표가 많이 나올 거다. 그리고 이제 안철수 대표가 이제 당 내의 문제를 당 내에서 이렇게 해결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본인에게 좀 자신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나의 지지자들이 많이 있는 당원 투표를 통해서 좀 돌파구를 찾고자 하는 그런 전략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기자들 사이에서는 안철수 대표의 이런 승부수에 대해서는 본인이 자신 있는 분야에 대해 승부수를 걸었다. 그래서 아마 찬성표가 훨씬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길 곳에 승부를 걸었다. 네. 뭐 그런 얘기신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 국민의당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통합 찬성과 반대 양측 진영의 기싸움, 신경전이 치열했습니다. 존경하는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세 분 중진 선배님들께 올리는 글입니다. 제가 이 세 분 배 선배님들로부터 받은 은혜가 적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최근 통합 국면에서 제가 다른 입장에 서 있다 보니 마음이 보통 불편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세 분 호남 중진 배 선배님들께서 합리적 진보의 한 날개를 맡아주시고 바른정당이 개혁적 보수의 다른 쪽 날개를 맡아준다면 통합당은 우리 정치에서 유일한 양 날개를 가진 정당으로 훨훨 날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당원 투표는 합당 논란을 끝내지도 못하고 당대표의 리더십을 회복하기도 할 수 없는 애초에 제안한 자들의 취지와도 한참 어긋난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절차로서 당대표가 2년 전 이야기했듯 당대표 재신임 투표는 결과에 상관없이 당을 분열시킬 뿐입니다. 국민의당은 우리 스스로 자강해야 합니다. 찬반 양론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대표는 오늘 오후에 바른정당 원외위원장들이 초청한 자리에 참석을 해서 통합에 대한 생각을 밝힌다고 합니다. 이미 안철수 대표는 통합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윤태곤 실장, 안보 정책 말이죠. 경제 분야에서는 두 정당이
그 공통분모를 찾기가 쉬운데 안보 문제에서 유승민, 안철수 두 대표가 공통점을 찾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대북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도 그렇고요. 그게 지금은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지금 워낙에 이제 북한하고 사이가 뭐 안 좋기 때문인데 이게 만약에 조금 풀려가는 시점이 온다면 뭐 평창 올림픽 때 뭐 만약에 이제 북한이 참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뭐 한미 훈련을 이게 연기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가 되면은 좀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이게 지방선거 전까지는 양측에서 다 그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크게 일으키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그 걱정은 통합이 잘 된다는 가정하에서 나올 수 있는 걱정이기 때문에 아마도 통합을 하는 분들은 지금은 그까지 걱정할 때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당장은 통합이 워낙 급선무여서 다른 데 신경 쓸 여론은 없지만은 그 부분은 분명히 통합 그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되면 가장 일단 초반부터 해결해야 될 현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의 경우에 지난해 대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는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민주당 쪽에 오히려 입장이 가까웠다가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는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는 일찌감치 사드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좀 선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하고 같은 생각을 보였습니다. 나머지 햇볕 정책에 대해서 약간의 미묘한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에서 이게 큰 걸림돌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철수 지금 대표도 북한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강한 이 압박과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결정적인 문제는 안 되는데 만약에 정말 국민의당에 계신 그 호남의 중진 의원들이 통합에 같이 통합 결과를 수용하고 안철수 대표하고 같은 행보를 보인다면 유승민 대표의 경우 그거를 문제 삼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일단은 두 핵심 대표들이 통합을 먼저 해서 당의 외연을 확장을 하고 이 개혁 중도 보수 세력으로서 어떤 새로운 자리매김을 해서 지방선거를 치르자. 이런 데까지는 이해가 같이 가기 때문에 특별히 당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큰 논란, 특히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큰 논란은 벌어질 것 같지 않다. 오히려 이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안 대표가 지금 통합으로 계속 끌고 가는 과정에서 국민의당에 반대하는 호남 중진들이 유승민 대표의 어떤 강한 보수 성향을 가지고 문제 삼으면서 계속 전당대회를 통해서 통합을 저지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국민의당 일단 전당원 투표가 오늘 시작이 됐습니다. 당장 오늘 결론 나는 건 아니고요. 이번 주 일요일 올해의 마지막 날 투표 결과가 발표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당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그때쯤이면 가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 소식을 여러분께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유여의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이제는 앞에 전자를 붙여야겠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에서 제명 결정이 나왔습니다. 제명 결정이 발표된 직후에 유여해 전 최고위원 기자들 앞에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홍준표 대표 막말하면은 내가 아니라 홍준표 대표가 막말을 더 많이 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죽었습니다. 싸울 만큼 싸웠고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믿었던 정의는 자유한국당 안에는 없습니다. 적어도 홍준표 대표 체제 안에서는 자유한국당은 친홍 체제가 박차를 가할 뿐입니다. 옆에 앉아 있으면 회의 들어가기 전에 많은 이야기를 했었죠. 말하지 마라. 너는 말하지 마라. 원래 여자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이쁘다. 여자는 밤에 있을 때가 제일 좋다. 그러더니 아이고 이런 말 하면은 나중에 또 기사 될라. 아이고 나가서 또 떠들라. 조용히 해라 이랬었죠. 예, 유여의 전 최고위원이 저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성 비하 발언 정말 많이 했다 이런 얘기 같은데요. 저거 어떻게 검증이 되는 내용입니까?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지금 이제 류여여 전 최고위원이 이제 당무감사 결과, 이제 자유한국당의 당무감사 결과에서 본인의 이제 지역구에서 이제 위원장직이 박탈을 당하면서 그 이후부터 이제 계속해서
본인 일방적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이제 현장에서도 혹시 류해 전 최고위원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무슨 녹취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혹시 제시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런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의 지도부 회의가 있을 때 말이죠. 네. 최고위원들이나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은 스마트폰 갖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네, 다 들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뭐 녹음 버튼 한번 누르면은 충분히 그 녹음도 가능했을 것 같은데요. 네, 마음만 먹었다면 녹취 파일이나 이런 건 아직 제공하고 있지 않다 전혀 이거죠? 없습니다. 예. 전혀 없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냥 기자들 있을 때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던집니다. 예. 네, 뭐 입에 담기가 좀 민망하긴 한데 뭐 다들 아마 아실 텐데 예. 이제 홍준표 대표가 본인에게 했던 막말, 특히 본인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 비하 발언 중심으로 해서 내가 이렇게 수치스러운 상황에 몰렸어도 최선을 다했다라는 그런 항변하기 위해서 기자들 앞에서 하나씩 이렇게 던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효의 최고위원의 경력, 이력 이거 보면서 말이죠. 과거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의아해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대법원 재판 연구관 이런 경력도 있고 그래서 변호사인 줄 알았더니 또 변호사는 아니고 말이죠. 네. 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지금 이제 독일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와서요.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연구관으로서 일을 했다라는 것까지만 있고요. 그다음에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긴 합니다만 개인의 신상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현장에서 류해 전 최고위원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특히 최근에 많이 봤었는데 이게 보면은 아니 과연 저분이 저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일까라고 조금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저희끼리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과거 전력에 대해서도 좀 현장에서 약간 의구심을 품고 있는 부분도 조금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유해 최고위원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2위에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당원들은 그렇게 선택을 한 건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전당대회까지 그러니까 짧은 기간에 본인의 인지도를 상당히 높였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1월 초에 이 자유한국당이 임명진 비상대책위원장 체제가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준표 후보 선출될 때까지. 그때 저분이 유효의 전 최고위원이 윤리위원으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태극기 집회도 굉장히 열심히 나갔고 그때부터 튀는 발언을 상당히 해서 짧은 기간 동안에 급속도로 인지도를 올렸고요. 또 전당대회 과정에서 좀 돌출 행동도 했고 그것들이 주요해서 최고위원 경선에서 2위를 했는데 사실 급속 성장한 셈이죠. 그런데 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 이런 느낌은 못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많은 국민들이 저분의 말씀을 접하면서 여성 홍준표다 이런 말까지 했고요. 저분은 좀 억울하다고 주장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서초갑 위원장을 맡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당협위원장에 대한 정확한 과연 평가가 이루어졌느냐 당무감사에서. 그리고 정말 막말로 따지면 홍준표 대표도 나보다 더 많이 하지 않았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국민들한테 여론조사 한번 해보면 홍준표 대표가 더 막말을 했는지 유해의 전 최고가 더 막말을 했는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말로 당의 위신을 추락시켰다. 그리고 허위사실로 해당 행위를 했다. 이 두 가지 명목으로 저분을 제명을 저렇게 빠른 처리 과정을 통해서 제명한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허위 사실이라는 거는 홍준표 대표가 자기가 유효의 전 최고위원이 맡고 있던 서초갑 위원장을 홍준표 대표 가까운 측근 의원을 앉히기 위해서 나를 잘랐다. 이건데 그거를 정말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을 해서 제명 정도에 할 그 상황이 되는 건지 사안이 되는 건지 그다음에 유해 전 최고위원의 막말은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품격을 떨어뜨린 당의 위신을 떨어뜨린 측면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거의 정치적 사형에 해당하는 제명까지 해야 되는 건지는 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분의 소위 입장도 윤리에서 과연 제대로 듣고 처리를 했는지 본인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예, 이상일 의원께서는 유해 전 최고위원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제명 결정 조금은 일방적이지 않았나 이런 문제의식을 좀 나타내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홍준표 대표 측에서는 유해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강한 비판의 말들 역시 마찬가지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당장 홍준표 대표 여성 비하 발언했다는 유해 전 최고위원의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24년 정치활동하면서 성희롱 발언, 구설수에 오른 일이 없고 당으로부터 제명당한 사람이 하는 말을 언론이 보도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송하영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유여해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말이죠. 자유한국당 부대변인단의 규탄 성명이 나왔는데 소시오패스, 정신분열증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했네요. 류여해는 비이성적, 비정상적인 기행과 정신분열증적 해당 행위를 즉각 멈춰라. 그는 기이한 행동과 퍼포먼스가 대중들의 관심을 끌자 천지분간을 못한 채 소시오패스처럼 정신분열증적이고 정치 파탄적 기행을 일삼고 있다. 유여해 씨는 자신이 마시던 우물에 침을 뱉는 파렴치한 배신의 행위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320만 당원과 국민 앞에 석고 대제하기 바란다. 윤태호 실장, 어쨌든 간에 말이죠. 자유한국당 내부가 어수선하다, 정돈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거친 발언에 대한 비판을 하는 저 성명도 참 제가 듣기에 민망할 정도의 단어들이 돼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정치인들이 정당도 그렇고 지지율을 끌어올리기는 정말 어려운데 끌어내리는 건 정말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도 좋은 말하고 정책 이야기하고 하면 보도되기 참 어려운데 막말하고 싸우면은 보도되기 참 쉽죠. 이런 게 좀 씁쓸한 느낌이 들고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되면은 유여해 전 최고위원이 이제 손해를 보는 것도 있겠지만 이분은 원래 정치적으로 가진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로 돌아가면 되는데 홍준표 대표한테는 타격이 누적되는 거예요. 홍 대표가 이렇게 동급으로 보이는 게 있고 그리고 말의 특징이 보면은 나는 단 한 번도 뭘 안 했다 이런 말씀을 잘 하시는데 그 구설에 오른 게 제 기억에도 많고 최근에도 보면은 내가 경남도지사 시절에는 불이 한 번도 안 났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네. 대형 인명사고가 없었다. 이 정도로 하면 말이 되는데 이 홍 대표도 같이 도매금으로 묶여 들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 좀 뼈저린 성찰이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분과의 말씀 이쯤에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